안녕하세요, 더멀리 한팀장입니다. 오늘은 요 캠핑카 태양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체감을 잘 못하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500W 태양광 패널, 저희가 달고 있는 패널인데, 주로 다는 패널인데, 이 500W 태양광 패널 과연 하루에 실제로 얼마나 충전될까요? 보통 이제 판매하는 상세 페이지나 스펙표 같은 거를 보면은 숫자 자체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차를 세워놓고 하루를 보내보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충전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뭐 옵션 정도인 건가? 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론 말고 제가 실제 데이터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따봉 캠핑카에 설치된 500W 태양광 시스템을 가지고 2026년 5월 15일 용인에서, 여기 따봉 캠핑카가 용인이니까 용인에서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직접 관찰하고 사진을 남기면서 실제 충전량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10시간 정도 관찰한 건데, 10시간 관찰 기준으로 태양광이 배터리에 넣어준 충전량은 한 168A 정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반대로 500W 뭐 스타리아 스타렉스 천장 꽉 채워가지고 500W 올렸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충전량이 나왔는지, 시간대별 충전량은 어떻게 변했는지 사진과 함께 살펴보고, 실제 캠핑카 사용에서는 이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이 태양광 패널 구입하고 장착하시는 분들께서 가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500W 패널인데 그냥 단순히 숫자 계산으로 했을 때 최소 40A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 테스트에서 그 이유 역시 설명하기 좋게 관찰이 좀 됐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같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또한 태양광은 조금 우리 따봉 캠핑카에서 만드는 이 스타리아 스타렉스, 마침 스타렉스하고 스타리아네요. 이 스타리아 스타렉스가 아니고 조금 더 큰 차량으로 이야기를 가보면은 단순 보조 옵션이 아니라 에어컨이나 이런 전기를 많이 쓰는 제품들 사용 방식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에 같이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테스트 환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테스트 차량은 저희 따봉 캠핑카에서 사용하고 있는 XRV, 비타라는 회사죠. 비타 XRV 이렇게 부르는데, 그쪽 회사에서 구매한 500W 단결정 태양광 패널, 요걸 사용했고, 40A, 그 태양광 패널이 40A DC 차단기를 거쳐서 40A MPPT가 설치된 환경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물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찰했던 차량은 출고가 돼서 없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맥스팬이랑 200W 패널이 올라갔어요. 같은 XRV사의 태양광 패널이고요. 이렇게 태양광 패널에다가 잠시 이쪽 와서 보시면은, 이쪽에 이 차도 지금 완성이 된 건 아닌데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 안쪽에 잠깐 보시면은 요렇게 MPPT와 요 DC 차단기를 거쳐서 MPPT 들어갔다가, MPPT에서 다시 DC 차단기에 들어왔다가 배터리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구조인데, 뭐 DC 차단기야 단순한 시스템이고, 그 태양광 충전기 역시 보통 많이 쓰는 EP에버사의 MPPT를 사용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XRV에서 구입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간단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은, XRV에서 구입한 단결정 500W 패널은 전격 기준으로 38.7V 13A 정도의 출력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개방 전압은 45.7V의 단락 전류는 13.8A 정도입니다. 쉽게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캠핑카에서 많이 사용하는 MPPT 환경과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는 제법 안정적인 출력 특성을 가지는 500W급 단결정 패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듈 효율 역시, 그 패널의 효율이 아니고 모듈에 대한 그 효율 역시 약 25%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패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한 후에 그 MT51을 사용한 세팅값 역시 제가 평소 사용하는 배터리와 패널, MPPT에 맞춰서 사용하는 제가 마음대로 커스텀을 한 유저 설정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날짜는 2026년 5월 15일, 장소는 용인 따봉 캠핑카, 날씨는 굉장히 화창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날짜가 좋았던 것이 보통 한국 기준으로 태양광 충전은 봄철이 가장 유리합니다. 온도도 적당하고 낮의 길이도 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테스트는 태양광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에 가까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전 위치는 공장 뒤편에 해가 떠서 공장 앞산 방향으로 해가 지는 구조였는데 요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미 해가 져버려서 밤이라서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거기다 오늘 비까지 옵니다. 그런 환경이긴 한데 태양이 요 공장 뒤편에서 요 뒤쪽에서 떠가지고 쭉 넘어가서 저 앞에 산이 보이죠? 하필 산이 있어요. 저 산 뒤편으로 해가 지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였어요. 이제 그래서 완벽하게 장애물이 없는 환경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 환경에 가까운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관찰 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한 10시간 정도 관찰을 했고요. 그날 일출은 약 오전 5시 반부터 일몰은 오후 7시 30분 정도였습니다. 오전 초반에 4시간 정도는 제가 관찰하지 못했는데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캠핑카 사용자분들도 하루 종일 가장 좋은 태양광 조건을 유지하면서 충전하고 계시진 않으니까요. 예, 차를 이동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주차 위치를 바꾸시기도 하고 주변 그늘 조건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테스트 역시 어떻게 보면은 조건이 좋은 날 실사용에 가까운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진이랑 함께 보여드릴 건데 사진이랑 함께 보일 때는 좀 이 영상이 지루하지 않도록 차량 뒤쪽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건 저희 스타리아 다방원인데 사진과 함께 실제 충전량을 볼 건데 이제 맨 처음 사진입니다. 제가 이거 편집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오전 9시 43분에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이미 21A의 충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 당시의 배터리 잔량은 핸드폰을 그 MD용 배터리에 연결을 해서 암페어를 볼 수 있게 해서 봤던 건데 350A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아침 9시 반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충전량이 꽤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대별 충전량을 보시면은 조금 재밌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21A로 시작해서 정오 전후까지 한 26A 수준까지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진이 쭉 올라가겠죠. 이게 제가 어떻게 편집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외인 흐름이 잠시 보입니다. 500W인데 생각보다 충전량이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500W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흥미로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태양광이라고 하면은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정오 전후에 충전량도 가장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조건 안 따지고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태양의 각도만 놓고 보면은 정오 전후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태양광 충전은 태양 각도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패널의 설치 각도도 있고요. 그림자와 주변 환경, 그리고 배터리 상태와 MPPT 제어, 거기에 더해서 패널의 온도 역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 30분경에는 충전량이 24A 수준 보이시죠? 그리고 이 시점부터 조금 전까지 올라가던 충전량이 오히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은 그 이유를 관찰하면 확실하게 보이죠. 오후 2시 23A 수준으로 보이고요. 오후 3시쯤에 체크한 거는 19A 수준, 그리고 오후 4시쯤에는 13A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때부터 충전량이 완전히 20A 이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날씨가 나쁜 날도 아니었고 구름이 심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분명 태양은 계속 떠 있는데 충전량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열로 충전되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 태양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햇빛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출력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는 아니에요. 오히려 패널이 오랜 시간 태양을 받으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패널 전압이 조금씩 떨어지고 출력 효율 역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500W인데 왜 40A가 안 나오나요? 라는 질문도 여기와 연결되는 겁니다. 평소 출고 전에 패널이 충분히 식어 있고 제가 출고하기 위해 차를 바깥으로 빼면서 뺀 김에 태양광 패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럴 때는 패널 온도가 올라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30A 초반 정도의 충전량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테스트처럼 아침부터 계속 태양을 받으면은 패널 온도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30A 이상은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태양광 테스트에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순간 최대 충전량만 보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캠핑카는 하루 종일 태양 아래에 서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즉 순간적으로 몇 암페어가 나왔느냐보다 하루 동안 총 얼마나 충전했느냐가 사실상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후 시간은 이제 조금씩 더 늦어집니다. 10시간 관찰했으니까요. 5시경에 이제 5시 30분경이죠. 이제 5시경에 확인한 충전량은 7A 수준까지 떨어지고, 오후 6시 반쯤 되면은 충전량은 이제 1.5A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 사진에서도 이제 어둠이 보이듯이 충전량 역시도 거의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 맞은편 산의 영향으로 일반적인 평지보다 조금 더 빠르게 충전량이 감소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마지막으로 7시 35분경의 충전량은 결국 0, 이렇게 10시간 동안의 제 관찰이 끝나게 되는 거죠. 예. 중간에 이 데이터 값을 촬영하면서 중간에 제가 조금 세팅 값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차단기를 이제 세팅 값을 조정한 다음에 차단기를 잠깐 내렸다가 올린 시간이 있긴 한데, 차단 시간이나 세팅 변화가 이제 뭐 전체 충전량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비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날 태양광이 배터리에 넣어준 충전량은 처음 350A에서 518A로 총 168A 이렇게 충전이 된 거죠. 이 숫자가 과연 많은 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168A라는 용량은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이 차량 크기 기준에서, 아니면은 600A 임산철 배터리 환경 기준에서도 결코 제가 봤을 땐 적은 양이 아니에요. 600A 기준으로 보면은 이 168A라는 숫자는 약 25%가 넘어가는 용량이기도 하고, 이 충전된 양으로 에어컨을 돌린다고 가정을 해도 2시간은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잘 느끼시지 못하는데 냉장고 역시 캠핑 중에는 항상 켜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번 테스트에서 나온 이 168A라는 충전량은 이 냉장고, 물론 저희 냉장고 아까 기준도 요 에어컨 기준이고 저 냉장고 기준이긴 한데, 저 50리터짜리 냉장고, 요 냉장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기를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충전된 이 양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큰 차량 이야기로 가보면은 태양광의 의미가 좀 더 커져요. 예를 들자면은 버스형이나 좀 C클래스 대형 캠핑카처럼 태양광 용량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천장 공간이 확보돼서 1000W, 1200W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거꾸로 배터리 잔량이 올라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햇빛 조건이랑 계절, 뭐 그리고 에어컨 소비 전력, 배터리 상태나 사용 환경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충분한 태양광 용량이 확보된 환경에서는 에어컨이 소비하는 전기를 태양광이 상당 부분 보조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긴 사용 시간이랑 전기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물론 뭐 스타렉스나 스타리아처럼 이 500W 수준 태양광에서는 이런 모습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에어컨이 전력 소비가 좀 많이 나가니까요. 근데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태양광이 단순히 조금 보조해주는 옵션 정도가 아니라 용량이랑 환경에 따라서는 실제 사용 방식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기도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좀 중요한 거는 태양광 충전은 주행 충전이나 한전 충전처럼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하는 충전이 또 아니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차가 서 있어도 달리고 있어도
주행 충전 중이어도 아니면은 한전 충전 중이어도 해 밑에 차가 있다면은 해가 떠 있다면은 계속 충전하는 충전. 저는 그래서 이 태양광을 단순 보조 옵션이라고 보기보다는 거의 준 패시브 충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냥 주차만 해놔도 충전을 해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태양광만으로 모든 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태양광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계절과 기온, 주변 환경에 따라서 충전 효율 역시 계속 달라지고 변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캠핑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특히 뭐 장시간 뭐 정차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태양광은 생각보다 훨씬 의미 있는 충전 방식이라는 거죠. 특히 캠핑카는 집처럼 콘센트를 꽂아 쓰는 공간이 아니라, 이 전기를 한전에서 받아서 쓰는 공간이 아니라 한정된 전기 안에서 계속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충전 환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데 계속 전기가 이제 부족하기 시작하고 잔량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캠핑 중에도 오늘 밤은 버티나? 아니면은 요 에어컨 좀 더운데 좀 더 틀어도 되나? 내일 아침에는 괜찮을까? 지금 쓰고 나서 아침에 어떻게 충전하지? 뭐 시동 걸까? 아니면 캠핑장이라서 시동을 걸 수 없는데 막 이런 환경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요번 그 캠핑에서 좀 즐거운 기억을 심어주지 않고 스트레스만 심어주게 된다면은 계속 막 적산기 보고 막 그 전기 걱정했던 그런 기억만 있다면은 다음 캠핑을 가기 싫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캠핑은 쉬러 가는 건데 전기 걱정부터 하고 있으면은 좀 피곤해지죠. 저는 그래서 이 태양광 충전이라는 것이 단순 충전의 일부분이 아니고 캠핑에 스트레스 없이, 이 캠핑 자체를 스트레스 없이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해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매해 뭐 이거는 지구 자체의 문제인 거죠. 매해 기온이 올라가면서 여름 겨울은 또 길어지고 봄 가을은 짧아지고 있는 요즘에는 이 에어컨의 사용량이 부쩍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컨 사용량이 부쩍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에어컨 사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의 그 입지가 좀 더 커지는 거고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사실 예전에는 이 에어컨 사용이라는 것 자체가, 에어컨 사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세 가지 문제를 대충 잡아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전기의 용량이었고, 두 번째는 그 용량이 커진 전기의 충전, 세 번째는 이제 보통 AC 에어컨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인버터의 발열이었습니다. 옛날에 큰 차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요 AC 벽걸이 에어컨이 주를 이루던 예전에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이 용량에 대해서는 인산철의 대중화와 함께 이제 가격 안정화까지 이루어졌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고, 충전은 주행 충전이랑 태양광 발전으로 해결이 됐고, 인버터 발열은 이제 저희가 쓰는 것도 DC 에어컨이긴 한데, 이 DC 에어컨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되는 거죠. 이 DC 에어컨을 사용함으로써 인버터 자체를 거치지 않고 에어컨이 돌아가게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이 오히려 캠핑카에서 전기와 냉방을 훨씬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태양광 역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보다 훨씬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캠핑카를 구매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천장 공간을 다른 구조물들과 고민해야 한다면은 태양광을 좀 비중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살짝 들어보자면은 이 스타리아 스타렉스 요 작은 차 같은 기준으로 보자면은 요런 맥스팬, 요 맥스팬이 들어가서 얘도 200W 태양광이 들어갔거든요. 요런 식이 되는 거죠. 만약에 맥스팬을 안 쓰고 캠퍼 벤트를 사용한다면은 500W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얘는 뭐 이제 벤트를 달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맥스팬이 올라가고 태양광이 200W가 들어갑니다. 요런 식으로 태양광 용량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루프 에어컨을 올림으로써 태양광의 크기가 또 작아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위성 안테나를 올리면서 태양광의 크기가 또 작아지기도 하죠. 그 중에서 조금 예를 들어서 루프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루프 에어컨 좋죠. 근데 이제 제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루프 에어컨이니까 에어컨이 있느냐보다는 저는 사실 그 에어컨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캠핑카는 결국 사용하시는 분의 스타일과 취향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니까요. 다만 저는 이제 10년 넘게 이제 이 캠핑카를 만들고 전기 시스템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전기는 있어서 후회하는 경우보다 부족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태양광 이야기 2편 한 줄로 정리하자면은 이렇습니다. 태양광은 생각보다 충전을 많이 해주고, 이 태양광은 실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충전을 많이 해주고, 생각보다 꽤 의미 있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차량의 사용 방식조차 바꿀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비중 있게,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 영상이 태양광을 고민하시거나 캠핑카 전기 시스템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캠핑카에서 태양광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전기차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이런 의견이랑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전기차 기준으로 보면 또 완전 얘기가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캠핑카에서 태양광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캠핑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있으면 좋은 거긴 하겠죠. 아니면 아직도 옵션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도움이 되고, 그 데이터를 취합해서 제가 또 고민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팀 더멀리의 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